미국 대선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썸네일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죠.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미국 대선 현재 시각 2024년 11월 6일 저녁 8시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아까 몇 시간 전에 대선 승리 선언까지 하면서 연설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긴급하게 올리기 때문에 자막 없이 바로 올라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2024년 11월 6일인데요.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지금 원래 아까 몇 시간 전에 초저녁까지만 해도 언론 기사들이 이런 기사를 썼어요. 선거인단 266명 확보. 아까 초저녁만 해도 538명 중에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건데 트럼프가 266명을 확보했다. 이 기사를 제가 몇 시간 전에 봤어요. 저번에 간다요 미국 대선 특집에서 선거인단 편에서 라이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270명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270명을 뚫으면 당선되는 거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결과 보니까 277명이랍니다. 개씹어졌습니다. 277명. 이미 뭐 뚫고 뚫었어요. 이미 뭐 확정된 거야.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됐습니다.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이미. 근데 아직 지금 개표가 안 된 요 빈 군역 개표가 안 된 거. 저 개표가 안 된 데서도 트럼프가 확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트럼프가 더 얻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최종적인 결과, 완벽한 최종적인 결과. 트럼프가 이미 당선된 거는 확실한데 정말 아예 지지율이고 선거인단 최종적인 결과는 며칠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중에서 알래스카. 지금 알래스카가 도널드 트럼프가 55.8. 여기도 트럼프가 먹을 것 같긴 한데 73% 개표 완료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내일쯤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100% 되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알래스카라던가 뭐 하와이의 결과 이런 거 뭐 기다릴 필요 없죠. 어차피 우리는 구지구태여 기어이 기어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결과가 나왔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어. 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국 대통령 하면 뭐 몇 대 대통령 이런 거 얘기하잖아.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32대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4선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4번 연속 당선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32, 33, 34, 35 대통령이 아니에요. 내리 32대에서 쭉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32대 대통령이야. 자, 그러면 트럼프는 뭐냐? 45대 대통령이었는데 46대는 바이든이고 47대가 트럼프예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백악관 같은 데는 이제 그 대수대로 순서대로 초상화를 걸어둔다던데 이 양반은 뭐 2개 박을지 3개 박을지 뭐 1개 박을지 뭐 그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별로 없어요. 진짜 옛날에 아까 누가 댓글에서 쓴 19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 빼고는 20세기 21세기 들어가지고 최초입니다. 미국이란 국가가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에서 재선에서 탈락하면 웬만하면은 3번째 대선에 안 나가는 거. 재선에서 탈락하면 불명예라고 보기 때문에 3번째 대선에 웬만하면은 출마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깨고 이제 나온 사람이란 말이야. 이 사람이. 그런 사례가 사실상 이제 흔치 않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거 정말 재미있는데요. 자, 바이든이 내년에 2025년 1월까지가 임기야. 트럼프는 내년 2025년 1월 2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거든요. 바이든이 내년에 임기 그만둘 때 한국 나이로 84살이에요. 84살이야. 근데 트럼프가 퇴임할 때도 바이든이랑 동갑입니다. 2029년 1월 20일에 퇴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도 한국 나이로 84살입니다. 둘이 사이좋게 딱 4살 차이 나요. 바이든 42년생, 트럼프 46년생. 둘이 사이좋게 최고령 대통령. 둘 다 84살로 임기 때려치는 그런 동시 최고령 할배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개씹어졌습니다. 정말로. 개씹어졌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씹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구글에서 제공하는 요거 아마 AP통신에서 자료 받아가지고 만드는 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시뻘개요 지금. 시뻘개. 공화당 트럼프가 시뻘가니까 당연히 압도적으로 트럼프겠구나. 근데 이거 좀 왜곡이 있습니다. 인구가 별로 안 되는 지역이 많아요. 트럼프가 그 선거인단 이긴 데가. 지금 보면은 요 동부에 짜잘짜잘한 주들. 요번 짜잘짜잘한 주는 여기 요 일렬로 쫙 여기다 이제 했죠. 저기는 싹 다 민주당이야 지금. 저기는 이제 면적이 조만한데 인구가 많이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기는 지금 거의 다 카멀라 해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 미국 본토의 전체적인 거는 빨간 물결이지만 요 동부 쪽은 지금 또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이 또 이긴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를 보고서 다 빨갛다 요렇게만 또 표현할 건 또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됐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이제 당선됐는데 설마 우리 미국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의 지지자들은 그런 짓은 안 하겠죠. 자, 기억나십니까?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이 이긴 이후에 2021년 1월 20일부터 바이든 임기가 시작되는데요. 요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2021년 1월 6일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내년 1월 초에도 할 건데 아마 미국의 의회가 상원과 하원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합쳐서 상하원. 이 상하원의 합동회의 이게 2021년 1월 6일에 있었습니다.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 가면은 졸라 구닥다리 앤티크의 이 박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 미국의 전체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한 그 투표용지. 이게 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미국 전국에 있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저 538장을 꺼내요. 아, 틀림이 없구만. 대선 결과가. 그걸 도장을 팡팡팡 찍는 날이야. 그게 이제 2025년 1월 초에 할 거야 아마 여기서. 자, 근데 이거를 트럼프가 같다고 저게 같다고 SNS에다가 의회를 우리는 이제 그 행동해야 된다 그 짓거리 해가지고 이제 저지랄 난 거 아닙니까? 전날 2021년 1월 6일에 자, 이번에는 그런 일 없겠죠. 설마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카멀라 해리스는 트럼프처럼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되지. 자, 근데 문제가 뭐냐? 2021년 1월 6일에 했던 이 상원 합동회의 선거인단 개표하는 최종적으로 도장 팡팡 찍는 요거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현 부통령입니다. 2021년 1월 6일에 부통령은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2025년 1월 초에 있을 저 상원 합동회의의 주재자는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아, 이게 본인이 대통령 선거 떨어졌는데 그 결과 도장을 팡팡팡 찍는 날을 카멀라 해리스가 회의를 주재해야 된다. 아,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카멀라 해리스의 그날 표정 아마 전 세계의 수많은 기자, 사진 기자들이 죽어라 찍을 것이다. 아, 저런 표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지금 그리고 지금 대선이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제이디 벤스 여기가 이제 이겼는데 그저께만 해도 무새들이 많았어. 앵무새들. 트럼프가 나는 이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해리스 당선을 알고 있었다. 요 무새들이 있어요. 무새들이 있네. 지금도 저희 지금 채팅창에도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태반이었어. 그저께까지만 엄청 많았거든요. 이제 양쪽에 태반이었어. 양쪽에. 솔직히 얘네 다 그냥 찔러 본 거야. 아니 본인 아무 권위도 없고 커뮤니티에 가가지고 DC나 펜코나 이런 데서 이 놈들아 당연히 당선 예지 그걸 모르냐 이러고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틀렸어. 그 글 지우면 끝이야 얘네. 아무 권위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그냥 짓거리고. 근데 맞았어. 내가 그래 오늘 트럼프 이제 당선됐으니까 이 새끼들아 봐봐라. 형은 일주일 전부터 트럼프 당선 글을 수십 개 써왔다. 그걸 모르냐 이제. 이러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나는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럴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제발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 씹어졌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지금 압도적이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함부로 압도적이란 얘기를 합니까? 선거인단 결과는 압도적일지 몰라도 지금 47.5 대 51이야 지금 현재로도. 이게 압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이야. 이런 대선은 감히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는 대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저번 주만 해도 내가 하나 얘기할게. 바이든이 사퇴했던 그 2024년 7월 20일 바이든이 올해 7월 21일에 사퇴했는데요. 저 때부터 11월 4일 그저께죠. 그저께까지 미국의 전국 단위 여론조사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근데 바이든 사퇴하자마자 카멀라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선다. 앞서면 뭐해? 몇 프로 차이 안 났어요. 그래서 올해 7월 말에 간다요가 바이든 사퇴한 다음에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몇 프로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이번 대선 모른다. 내가 모른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모른다. 둘이서 평균적으로 3에서 5% 차이가 났어요. 평균적으로. 평균 3에서 5% 차이인데 저 여론조사 결과는 오차범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오차범위가 보통 한 2에서 3% 나요. 오차범위가 2에서 3이란 얘기는 1에서 2% 차이 난다는 얘기야 지금. 카멀라 해리스가 3% 5% 앞서도 트럼프가 3% 5% 앞서도 오차범위가 2, 3%이기 때문에 1, 2% 앞서거나 1, 2% 뒤지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감히 누가 이긴다는 얘기를 함부로 합니까? 감히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이런 상황이면 솔직한 얘기를 모른다고 해야지. 감히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안다 모른다를 얘기할 수 있어? 감히 어떻게 안다고 얘기할 수 있냐고. 며칠 전에 올린 지금 옆에 지금 썸네일 뜨죠? 며칠 전에 올린 선거인단 제도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지지자 유권자들의 표심이 1, 2% 누가 앞선다 아니면 몇 프로 앞선다 이것만으로는 모른다. 지금 트럼프가 유리해지긴 하고 있지만 모른다. 이번 대선 모른다는 걸 내가 강조 또 강조했었어.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자, 그중에서도 내가 그저께 가장 강조했던 거 뭡니까?
경합주다. 아마 그저께 제 영상 보시고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시간 좀 아끼면서 보셨을 거예요. 저 7개 경합주만 보면은 되겠구나라는 거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애리조나, 위스콘신, 네바다. 이거 7개 경합주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지금 봐봐. 애리조나 해리스 트럼프 1.7% 차이야. 조지아 1.2, 1.8, 0.6, 1.3. 펜실베이니아는 0% 차이 났어요. 최근 여론조사가. 이걸 어떻게 예측을 해 지금. 자, 이번 대선 결과는 알 수 없었고 굳이 그렇게 뭐 오버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이번 대선 결과는 엎치락 뒤치락 했고 결국에는 까보는, 오늘처럼 이제 그 선거 결과를 선거인단 이제 승자 독식을 누가 하게 되는가를 까보기 전에는 알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근데 현재 저 7개의 경합주 중에서 오늘 투표 이제 까보니까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자, 펜실베이니아 지금 97% 개표를 했는데 득표율 차가 얼마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결과가 확실하게 이제 나와서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제 승리를 했어요. 그죠? 조지아도 지금 97% 개표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50.8, 카멀라 해리스가 48.5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위스콘신도 이제 경합주였어요. 자, 위스콘신 여기는 진짜 조금 낮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99% 개표 완료했는데 49.8 대 48.8입니다. 야, 이거는 뭐 알기가 어렵다. 근데 어디서 감히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를 무슨 주댕이나 하여튼 살아가지고 뭘 감히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이 커뮤충 새끼들 뭘 감히 도대체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야 도대체. 자, 그다음 미시간이 여긴가요? 지금 95% 개표인데요. 여기도 뭐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어요. 50.1 대 48.1. 여기도 이제 트럼프 될 것 같다. 자, 네바다주는 84% 개표했는데요. 이거 좀 격차가 여긴 좀 납니다. 3-4%. 도널드 트럼프가 51.5 대 46.8. 지금 아직 84% 개표인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개표를 까잖아요. 예를 들어 가끔 요런 거 있어. 간다요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위규루족인가요? 아래규루인가요? 반갈족인가요? 이런 걸 적어놔요. 요거를 적어. 그러면 이게 처음에 1시간 때는 몇 명 투표 안 하잖아. 근데 그 퍼센테이지가 몇 프로 차이 안 납니다. 한 이틀 3일 지나서 몇만 명이 투표해도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2시간의 그 결과와 최종 결과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네바다주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빨간색, 파란색이 분명하지 않은 곳들 있죠. 여기에 있는 메인주,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젓갈색으로 된 미시간,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 알래스카, 이런 데가 좀 경합주란 얘기예요. 근데 우세 지역이다. 메인주는 카멀라 해리스가 우세고, 그리고 미시간은 도널드 트럼프가 우세고, 뭐 이런 건데, 지금 메인주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제가 설명드렸지만 여기는 승자 독식 제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선거인단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그냥 퍼센트만큼 갈라 가져가요. 그래서 가져가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는 승자 독식이 아니에요. 메인주는. 네브라스카주도 마찬가지고. 그 2개만 그래, 2개. 네브라스카주랑 메인주, 이 2개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대선 결과 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이 반응을 했어요. 뭐가 반응했어? 오늘 반응했죠. 자, $1가 지금 1399원입니다. 지금 장외 거래까지 있었는지 몰라도 1399원이에요. 하루 만에 무려 19.2원이 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1 환율은 사실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예측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오늘만큼은 미국 대선이 90% 이상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만큼은 자본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자본을 이제 다른 나라에서 빼죠. 카멀라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적고 도널드 트럼프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자본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의 당선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 되니까 아마 자본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이랑 토론했고 한번, 카멀라 해리스랑 한 번 해서 토론 2번밖에 안 했어요. 이 두 번의 토론, 그리고 본인들 각각의 유세 현장, 여기서 본인들의 공약을 분명하고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이 참 신기한데 이번 대선에서 이 둘 다 디테일하게 본인들의 공약이 뭐라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는 거, 이런 게 둘 다 많았어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 뭘 어떻게 위대하게 만들 거냐는 거야. 그걸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둘 다. 자,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트럼프가 이제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서 11월, 12월, 내년 1월 20일에 당선 이제 그 임기 시작되는 그날까지 요 2달 반 정도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뭘 얘기할 것인가? 이제 디테일하게 언론들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아주 디테일하게 현재의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중국 정책, 아니면 이제 뭐 한반도에 뭐 일본이나 한국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북한 문제라던가 북핵 문제,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제 생각에는요, 트럼프가 요번 토론 2번에서 그래도 보여준 게 있어요. 좀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좀 순해진 건지 몰라도 유순해졌어. 유순하게 표현을 해. 나는 동맹을 계속해서 나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나는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에 있는 수많은 갈등, 이런 거를 나는 봉합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할 때였던 2016, 17, 2017, 18, 19, 20, 요 시기가 아닌, 요 시기가 좀 다르게 이제 멘트를 쳤단 말이죠, 트럼프가.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볼 때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좀 좌클릭할 가능성이 있다. 전 좀 그렇게 봅니다. 인권 문제라던가 좀 요런 것들이라던가 유순하게 갈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외. 요거는 전혀 얘기가 다르다. 요거는 전혀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이 아닌 거야. 국내 정치 유순하게 하나마나 우리는 알바는 거예요, 지금. 요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요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지금. 트럼프가 앞으로 이 국제 정치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본인이 이제 말을 차차 하겠죠?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준비를 할 텐데, 영상을. 미국의 동맹.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항상 이제 주장했던 거. 트럼프가 망가뜨려 놓은 전 세계에 있던 미국의 동맹들을 회복하고, 다시 국권이 이제 나가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했는데, 지금 미국인들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립주의가 뭐예요? 우리만 잘났다 이거.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데 어느 나라 가가지고 오지랖을 피우냐 이 말이야. 어디 자꾸 돈을 쳐쓰러 댕기고 누구를 지금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앉아있냐는 거죠. 굉장히 많은 미국의 유권자들, 미국의 국민들이 이제 이런 고립주의를 원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요. 그 요구가 이미 조지 W 부시 때부터 있었어. 중동 아랍과 아프가니스탄에 무려 20년 개입의 시작을 알린 조지 W 부시. 이미 이거를 시작으로 미국에서는 고립주의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점점 늘어난 겁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트럼프가 당선됐던 2016년 전후, 그때도 그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돼서 미국인들이 고립주의를 생각하게 됐다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미국인들은 고립주의를 원했다. 다만 그걸 실천하기 어려웠다. 왜? 미국은 초패권 국가 전 세계의 수많은 동맹들을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중국을 견제하고 그래야 러시아를 견제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인들은 솔직히 미국의 국민들이라고 국제 정치를 다 이해하고 다 미국의 초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하는 것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만 해도 간다요가 이제 지금까지 국제 정치 유튜버를 횟수로 9년인데 9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게 뭐야? 다 자기들 입맛에 맞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일본이랑 친해져야 될 필요가 가끔은 있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일본 미워, 내가 중국 싫어, 내가 러시아 미워. 그러면 그냥 싫다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제 정치적이고 지랄이고 가네.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아니겠어요? 그죠? 게다가 조지 W 부시 때부터 지금 돈이 지금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중동아랍에 개입해가지고 써왔단 말이야, 미국이. 그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조지 W 부시가.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온화한 입장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절대로 그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같은 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벌써 걱정해야 돼요, 지금. 물론 방위비 분담금이 하루아침에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쇼부를 치는 거기 때문에 좀 꽤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이제 모르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특히나 지금 초긴장하고 대기를 타야 돼요.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야. 만약에 트럼프가 2017, 18, 19, 20 이 4년 동안의 임기 동안 트럼프가 했던 짓을 똑같이 또 한다. 미국은 위기에 빠질 겁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좀 지도 좀 켤게요. 이건 뭐 국제정치적인 상식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애국 보수분들 중에 트럼프가 중국 때리니까 트럼프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거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지금. 자, 중국을 때렸어. 자, 무역 장벽을 세워가지고 이제 관세 같은 거를 조져가지고 이제 중국을 견제했어, 트럼프가. 그럼 끝입니까? 중국이 앞으로 요 밖으로 나와야 돼요. 남중국해라던가 동중국해라던가 그 바깥에 있는 동맹국들을 중국도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걸 막아야 돼요. 막으려면 대만,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등등,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하고 미국이 관계가 계속 좋아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한테 가가지고 트럼프가 야, 돈 내놔. 왜 무임승차를 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야, 지금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도대체 그게 좋은 거냐는 거야.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내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진짜 지난 몇 년 내내 까왔어요. 그럴 때마다 간다요는 친중이다.
바이든은 친중 정부였대. 바이든은 제정신이 아니야. 그 사람들 지금 반도체 동맹에다가 칩보 동맹 뭐 등등등등 만들어가지고 쿼드에다가 별지랄 다 했던 바이든 정부가 친중 정부래. 제정신이 아닌 갈 때까지 간 정치병이야. 그거는 정치병 말기예요. 말기.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국제 정치적으로 볼 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지금 나토라는 동맹에 대해서도 회방을 놨단 말이에요. 도널드 트럼프가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가던 그 시기가 이제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나서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지금 나토라는 그 기구도 좀 흔들렸던 점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야. 추가 가입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이번에 또 뭘 흔들지 모릅니다. 사실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 지금 벌써부터 아까 이제 본인 당선 이제 선언 연설을 하러 왔는데 가가지고 그러더라고.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전쟁은 없었을 겁니다. 야, 그 얘기부터 하더라. 그 얘기부터 해. 지금 가가지고 아까 그 초저녁에 지금 이 사람 지금 뭐 할지 몰라 지금. 그래서 또 그 얘기 하더라고. 또 그 얘기. 전쟁 종식을 벌써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 종식 좋아. 러우 전쟁의 종식 좋다 이거야. 어떻게 종식할 것인가 그럼. 그래서 어떻게 종식? 우크라이나가 양보하게 한 다음에 종식. 러시아가 양보하게 하고 종식.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양보를 한 다음에 종식을 시켜야 되는 전쟁이에요 이거는. 둘이서 그냥 그 이전 러우 전쟁 이전에 원래 영토대로 그냥 갈라서고 딱 종식?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양쪽이 양보를 안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종식할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가 내 생각에는 당선되고 나서 이제 나는 젤렌스키와 친합니다. 푸틴도 친합니다. 바이든과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과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유니크하고 굉장히 아주 그 센세이션하고 그들은 아주 진보적이고 아주 그 리버럴하고 대화가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이 소리만 하겠지 이제. 이 소리만 초반엔 할 거야. 가면 갈수록 뭐가 안 돼도 일단 그 소리만 할 거라고. 아주 스마트합니다. 나는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뻔한 소리 또 하겠지. 김정은이 만났을 때처럼. 이거 어떻게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러우 전쟁도 트럼프가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은 이 양반이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그 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돼서 정확하게 저희도 알아보고 일단은 이 사람 요 몇 달 동안 또 떠들고 다닐 거야. 이제 당선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요 한 1, 2주 11월 둘째 주 셋째 주 요 정도 떠드는 것만 봐도 견적 어느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한 11월 말 정도 되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국무장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과는 차원이 다른 위치입니다. 미국의 국무장관, 외교부 장관. 우리나라 사실 외교부 장관이 물론 낮은 직책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에는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보통 해요. 근데 미국의 국무장관은 진짜 전 세계적인 어떤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국무장관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두 사람이 누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 요것도 봐야 됩니다. 요 세 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국방부 장관보다도 다 중요하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어찌 되었든 일단은 요 사람들이 또 누가 될 것인지 이것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트럼프 당선 축하까지는 아니고 일단 당선됐답니다.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국제 정치를 펼쳐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다요의 미국 대선 레카질 인생동반자 저키 반기 성형외과 레퍼런스 게임 아카데미 간다요 후원자 당근 이카루 정유진 한상키 도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카논엔 갱다 최영인 배부른다 람미 영민차 김도훈 그레이스 은행 시프필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